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상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어리고 예쁜 여자가 여러분에게 매달리고 연락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어떻게든 옆에 있고 싶어 한다면 어떨까요? 그런 게 가능해?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거나 외모가 뛰어나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정확한 심리와 전략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누구나 이런 관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대부분의 분들은 인생의 경험이 풍부하신 50대 이상의 중년 남성분들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내 나이에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할까? 하지만 여러분의 경험과 연륜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연구한 방법으로 어리고 예쁜 여자가 여러분에게 매달리고 집착하게 만드는 심리적 설계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느꼈던 연애의 어려움, 관계에서의 고민들이 오늘을 계기로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떤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합니다.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면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이 더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회적인 위치, 나이에 따른 외모 변화,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문제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특히 중년의 나이에 들어서고 젊은 여자를 만나서 사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몇 분들은 그런 건 능력이 좋은 연예인들이나 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중년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과 연애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그분들은 보통 사람들과 생각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들에게 젊고 아름다운 여성은 동경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다루기 쉽고 마음을 얻어내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한두 번의 경험이 있는 남성들은 이를 훨씬 쉽게 캐치해냅니다. 노련한 경험으로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여성들을 쉽게 유혹해냅니다. 자신감이 충분하고 연륜과 지혜, 재력도 젊은 남성들에 비해 월등하거든요. 그들은 여성을 대하기 앞서 미리 판을 짜고 작전을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 본질적으로 여자들이 원하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본능적으로 똑같은 이상형을 이야기합니다. 안정적인 남자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는 중년 남자들은 안정적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었습니다. 중년의 안정적인 남자라는 이미지를 자신에게 투여하죠. 이렇게 된 순간부터는 이미 관계의 설정이 완벽하게 됩니다. 너는 안정적인 남자를 원하고 나는 중년의 안정적이고 완벽한 남자라는 관계를 형성해버리는 겁니다. 판이 다 짜여진 순간부터 여자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와 설득 단계에서 이미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젊은 남자와 자신을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우위를 과시하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년 남자들은 젊은 남자와 자신을 비교하는 것에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똑똑한 남자들은 더 면밀하게 젊은 남자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매력을 어필합니다. 젊은 애들처럼 바람을 피울 일도 없고 밤늦도록 연락 안 돼서 속 썩일 일도 없다고 말이죠. 젊은 남자들에 비해 성숙하고 더 안정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관계에서 우위에 서는 설계가 시작되면 이 여성은 중년 남자의 장점만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왜 설계가 필요한가? 흔히들 연애는 운이나 감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과 행동경제학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감정은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죠. 즉, 특정한 행동과 말을 통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나이 차이가 많고 상대가 나보다 훨씬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본능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에게 더 맞추려는 방향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이미지는 얻을 수 있지만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인식은 절대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설계자의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젊은 시절을 지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대화를 풀어가는 방식, 그리고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 모두가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문제는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본능에 따라 행동하지만 여러분은 전략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여러분이 관계 설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관계 설계는 상대를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성이 관계에서 매력을 느끼고 집착하게 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그녀는 안정감을 느껴야 합니다. 안정감이란 상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존중받고 보호받는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나 외모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화에서의 배려, 공감,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통해 만들어지죠. 두 번째, 그녀는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나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를 상대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계에서 선택권을 가진 사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설계자는 도박판의 설계자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영화에서 도박판의 설계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판을 짜고 그 판에서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며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이끌어갑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관계의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끌리도록 심리적 장치를 배치하고 단계적으로 감정을 깊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설계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든 간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가는 중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대가 의심하거나 불안해할 때 과도한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설계자로서의 여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관계 설계는 단순히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상대방의 감정을 설계하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중년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무기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때입니다. 사전에 관계의 설정이 끝났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차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어떤 심리가 작용할까요? 자, 생각해보면 중년의 남자가 젊고 아름다운 여자를 얻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이성적으로 접근했을 때 당신에게 어떠한 메리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절대로 이 관계에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과 감정을 이용하여 나의 장점을 빛나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심리를 이용해서 그녀에게 자신을 어필해야 합니다. 남녀의 관계에서 집착과 질투만큼 강렬하게 서로를 끌어당기는 심리는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들 중 대부분은 바로 집착과 질투가 숨어 있죠.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집착과 질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집착하고 나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질투심을 느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공통적인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나 자매끼리 질투와 집착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즉, 이러한 감정은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피어나는 근본적인 감정이죠. 이것을 자극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집착이라는 감정을 떠올릴 때 그것이 단순히 본능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집착은 단순한 감정보다 훨씬 복잡하며 특정한 심리적 조건이 충족될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장에서는 집착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깊이 파헤쳐보고 그것이 어떻게 관계 설계에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집착은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정감과 동시에 자신이 상대를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안정감과 불안감이 적절히 교차하는 순간 가장 강한 감정을 느낍니다. 이를 통해 집착은 단순히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으며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이득에 대한 희망이라는 심리적 갈등에서 비롯됩니다. 집착을 유발하는 가장 강력한 심리는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이는 행동 경제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은 무언가를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훨씬 더 강하게 느낀다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1억 원을 얻고 뒷면이 나오면 5천만 원을 잃는 게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게임은 통계적으로 이득이 보장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5천만 원의 손실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이 게임을 회피합니다.
이는 우리가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관계에서도 상대가 나를 잃는 손실에 더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집착이 발생합니다. 도박과 집착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도박에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작은 성공 경험이 반복되면서 더 큰 성공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에서도 이와 비슷한 심리적 과정이 작동합니다. 상대가 나와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상대가 공감받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때 이 사람과 함께라면 편안하고 즐겁다는 안정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나와의 관계에서 이득만을 경험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가 나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명확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단, 이 과정에서 상대가 내게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관계가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면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작은 불안감을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 약속을 일부러 늦추거나 답장을 조금 늦게 보내며 상대를 기다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행동은 손실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며 상대가 나에게 더 집중하게 만듭니다.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집착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착은 의외로 외적 가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쉽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관계 형성에 있어서 자신감이 넘치며 상대방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점이 심리적 함정이 됩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관계에서의 손실 가능성을 간과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경험했을 때 그 충격이 더욱 크게 다가오며 집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집착을 성공적으로 유도하려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 단계에서는 꾸준한 관심과 배려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죠. 이후 상대방이 나와의 관계에서 특별한 가치를 얻고 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나만이 줄 수 있는 감정적 혜택이나 특별한 경험을 강조하면서 상대를 계속 내 쪽으로 끌어와야 하는 거죠. 일정 시점이 되면 상대방이 나를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암시하거나 약간의 거리 두기를 시도하는 겁니다. 집착이 형성되면 상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에 의해 행동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감정은 여러분이 설계한 관계의 흐름에 의해 좌우되죠.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며 상대는 자발적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게 됩니다. 집착은 단순히 상대를 억누르거나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가 스스로 나에게 의존하고 집중하도록 심리적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집착을 설계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 설명드리는 첫 단계예요. 이 단계는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끄는 것을 넘어 관계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관계 전체가 어긋날 수 있지만 올바른 시작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준답니다. 이번 장에서는 관계의 초석을 다지는 법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사람들은 첫인상을 통해 상대를 평가하고 선입견을 형성하죠. 특히 매력적인 사람일수록 첫인상이 이후 관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곤 해요. 그렇다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첫인상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비감과 자신감이에요. 상대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보여주기보다는 궁금증을 유발할 여지를 남겨보세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나중에 이 얘기 자세히 해줄게 같은 표현을 쓰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신감은 나이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힘이에요. 긴장을 풀고 여유 있는 태도로 대화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상대방도 편안함을 느껴요. 집착 설계의 첫걸음은 상대의 심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쌓는 일이에요. 작은 호의를 요청하거나 베풀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상대가 나를 도와줬을 때 오히려 나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된다고 해요. 작은 부탁을 하거나 상대에게 사소한 배려를 통해 신뢰를 쌓아보세요. 중년의 남자 입장에서 젊은 여성들 돕는 것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많은 연륜으로 얻은 지혜를 조금씩 그녀에게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또 초기 대화는 관계 설계의 중요한 도구예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너라서 가능하다. 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상대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평소엔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너라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게 돼요. 의외성을 주는 질문으로 신선함을 더하는 것도 좋아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특별했던 순간은 언제야? 같은 질문은 대화에 흥미를 더하고 관계를 깊게 만들어줘요. 칭찬은 진심을 담아 자연스럽게 해요. 너 오늘 정말 예뻐 보인다. 보다. 오늘 내 미소가 정말 보기 좋아. 분위기가 환해지는 느낌이야. 처럼 세심하게 표현하면 훨씬 진정성 있게 들려요. 말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도 표현하는 것에 따라 듣는 사람의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같은 의미를 전달하더라도 조금 더 예쁜 포장지에 담아서 전달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이 상대방에게는 선물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좀 더 그녀와 긴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다면 인위적인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해요. 상대가 나와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상대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첫 만남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어봐요. 가벼운 유머와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대화로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다 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일상 속에서 특별함을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에 비해서 경험이 부족한 여자들은 처음 경험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들이 재미있고 즐겁고 성공적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해요. 이 남자랑 있으면 새로운 세상도 겁날 것이 없다는 느낌을 받게 해줘야죠. 그러면 이제 여자는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불안정한 미래를 의지하고 싶은 남자로 당신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한 침대 같은 남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젊은 여성들은 생각보다 매우 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방어적인 태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매력적인 상대일수록 처음에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의심을 자연스럽게 풀어주는 것이 초기 단계에서 중요해요. 솔직한 표현과 유머를 활용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왜 나한테 관심을 가져요? 라고 물으면 사실 나도 잘 모르겠는데 너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 같은 유머 섞인 솔직함이 효과적이에요. 단 중요한 것은 의도를 명확히 하고 신뢰를 줘야 합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단순해 너랑 얘기할 때 너무 편하고 좋아서 그래 라고 말하며 진정성을 전달해 보세요. 방어의 경계심을 풀게 만들기 위해서는 나는 다른 의도가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또 너라서 특별히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려줘야 해요. 나는 명확하게 너가 좋고 내 감정은 확실하다는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확실한 요소들은 가져다 놓으면 여성이 마음을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집착 설계의 첫걸음은 상대방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긍정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시작해요. 이 단계에서 성공하면 이후의 관계 발전은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신뢰를 쌓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집착을 심화시키는 전략을 다룰 차례예요. 상대방이 단순히 여러분에게 호감을 갖는 것을 넘어 여러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고 더 깊이 매달리게 만드는 핵심 기술을 알려드릴게요. 집착은 안정감과 불안감이 교차하는 순간에 가장 강하게 형성돼요. 초기 단계에서 안정감을 주었다면 이제는 의도적으로 작은 불안감을 심어줄 차례예요. 평소 자주 연락하던 상대에게 하루 정도 답장을 늦게 하거나 중요한 질문에 대해 가벼운 대답으로 흘려보내는 식으로 약간의 거리를 둬보세요. 이럴 때 상대는 왜 갑자기 반응이 달라졌지? 라는 의문을 느끼며 불안감을 경험하게 돼요. 대화 중에 나중에 얘기할게.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 같은 표현으로 상대의 궁금증을 자극하세요. 이런 사소한 행동이 상대의 관심과 긴장감을 높여줘요. 또 경쟁 심리를 사용해서 질투심을 극대화할 필요도 있어요. 경쟁은 상대의 감정을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도구 중 하나예요.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강하게 반응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즘 친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줬는데 처럼 애매한 이성을 언급해 보세요. 상대는 자신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며 더 노력하려 할 거예요. 상대와의 대화 중에 일부러 다른 주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요즘 이런 사람과 얘기하는데 되게 흥미롭더라. 같은 말은 은근히 긴장감을 조성해요.
더 나아가서 불확실성이 있다는 심리를 그녀의 안에 주입해야 해요. 희망과 불안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면 상대는 집착하게 돼요. 너무 불안하게만 만들면 상대가 지쳐 떠날 수 있으니 불안감을 준 후에는 적절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작은 불안감을 준 뒤 상대의 가치를 다시 높여주는 칭찬이나 인정의 말을 건네보세요. 예를 들어, 너랑 얘기하다 보면 진짜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것 같아. 너 정말 대단해. 같은 표현은 상대를 안심시키면서도 여러분에게 더 의존하게 만들어줘요. 질투는 감정적으로 가장 강력한 집착의 도구예요. 다만 지나치게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요즘에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너무 많이 와서 정신이 없네. 같은 말을 던져보세요. 이런 표현은 상대에게 은근히 긴장감을 주며 더 많은 관심을 끌어내게 만들어요. 좀 더 자극적으로 상대에게 너랑 얘기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너무 평범하게 느껴져. 같은 말을 해보세요. 이런 비교는 상대에게 우월감을 심어주며 동시에 여러분의 관심을 더 받고 싶게 만들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해요. 관계에서도 이 원리를 활용하면 상대를 더 강하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상대가 여러분의 의도를 물어보면 나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냥 내가 참 좋다는 건 확실해. 같은 애매한 대답으로 불확실성을 유지하세요. 상대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려면 모든 것을 설명하지 말고 일부를 상대의 상상에 맡기세요. 마지막으로 집착을 심화시키려면 감정의 고조와 안정감을 반복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는 상대가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약속 시간을 일부러 조금 늦춘 후 만났을 때 상대를 진심으로 칭찬하며 보상해보세요. 상대는 서운함과 기쁨이 교차하면서 더 강한 감정을 느끼게 돼요. 또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뒤 상대가 안심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통해 감정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 상대는 여러분에게 더 의존하게 돼요. 계속해서 젊은 여성과 당신의 줄다리기를 이어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당근과 채찍을 적당하게 섞어가면서 당신의 판으로 그녀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일단 당신이 짜놓은 판까지만 그녀를 데리고 오면 게임은 훨씬 쉬워져요. 여러분, 이제 상대가 단순한 호감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들 준비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상대가 여러분에게 호감을 느끼고 약간의 불안감과 긴장감을 경험하게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분 자신에게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관계를 세심하게 조율하는 실전 전략을 다뤄볼게요. 이번 장에서는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깊이 있게 살펴보며 관계를 확실히 주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자신만이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진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어요. 상대가 여러분을 통해 특별한 경험이나 가치를 느낀다면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상대에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특별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아야 해요. 예를 들어 대화 중에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하곤 해. 사람들이 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 같은 말로 여러분만의 독특한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것도 좋아요. 상대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얻는지 느낄 수 있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 내가 힘들 때마다 나는 너에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같은 말을 통해 자신이 줄 수 있는 가치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세요. 두 번째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때 그 관계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해요. 상대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느끼게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관계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답니다. 단순히 넌 예뻐 라고 말하는 것보다 구체적이고 섬세한 칭찬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너랑 대화하다 보면 내가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 내가 참 특별한 사람이라 그런가 봐. 같은 표현은 상대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어요. 상대가 작게나마 노력한 부분을 알아보고 칭찬하면 그 관계는 더욱 끈끈해져요. 이렇게 꼼꼼히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 봐. 너라서 가능했던 것 같아. 같은 말은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느끼게 만들어요. 상대가 목표나 꿈을 이야기할 때 그 꿈을 진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해 주세요. 내가 그걸 이루는 모습이 정말 멋질 것 같아. 나도 내가 해내는 걸 보고 싶어. 같은 말은 상대에게 깊은 신뢰와 애정을 심어줄 거예요.
세 번째로 관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의 집착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주도권을 잡고 관계를 설계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전략을 알아볼게요. 상대가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의심하거나 도발적인 태도를 보일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하게 여유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하지만 난 이렇게 느꼈어. 처럼 감정을 조율하며 대화를 이어가 보세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하려 들면 상대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요. 일부러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상대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사실 나한텐 이런 이유가 있어. 근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 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어, 너가 편한 시간에 보자.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데 이날은 어때? 나도 그날이 좋아. 라고 살짝 방향을 제시하면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상대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느끼면서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설계한 대로 움직이게 되죠. 마지막으로 감정의 기복은 상대를 더 강하게 몰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예요. 일정한 패턴 대신 의도적으로 감정을 고조시키고 완화시키는 방식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약속을 살짝 늦게 잡거나 일부러 바쁜 척하면서 상대를 기다리게 한 후 만남에서는 최선을 다해 상대를 칭찬하고 즐겁게 해보세요. 상대는 작은 실망과 보상의 교차에서 더 큰 감정을 느끼게 돼요. 가끔은 평소보다 덜 반응하거나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그러다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순간 상대는 큰 감정적 반전을 경험하며 더 깊이 빠져들게 돼요. 관계를 설계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관계를 유지하고 더욱 깊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처음에 설렘과 집착을 잃지 않도록 관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상대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은 안정감을 느낄 때 행복을 경험하지만 지나치게 안정적이면 권태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반대로 긴장감은 관계를 자극적으로 만들지만 지속되면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안정감과 긴장감의 균형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도록 소소한 반복적인 행동으로 안정감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상대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한결같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런 일관성은 상대에게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안정감만 주는 관계는 지루해질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상대를 살짝 불안하게 만드는 행동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와는 다르게 짧은 대답을 하거나 약속을 약간 늦추면서 상대가 무슨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작은 변화는 상대가 다시금 여러분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게 만듭니다. 관계는 시간이 흐르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감정이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특히 시간이 지나면 상대의 욕구와 감정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새롭게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세요. 예를 들어 초기에는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가 상대에게 충분한 가치로 작용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는 새로운 자극이나 특별한 경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운 활동이나 색다른 대화 주제로 관계의 신선함을 더해보세요. 또한 상대가 힘들어하거나 삶의 방향이 달라질 때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함께 고민하는 태도를 보여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선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사람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깁니다. 따라서 상대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이 관계 유지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상대에게 반복적으로 칭찬과 지지를 보내세요. 단순히 외모나 단순한 행동을 칭찬하기보다 상대의 노력, 가치관, 독창성 같은 내적인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너처럼 문제를 이렇게 분석할 줄 아는 사람은 드물어 같은 말을 건네면 상대는 여러분과의 관계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은 관계를 더 깊고 오래 기억에 남게 만듭니다. 일상에서 벗어나 색다른 장소나 활동을 함께하며 두 사람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가보지 못했던 장소를 함께 방문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상대에게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상대와 연결되는 순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상대가 매달리고 집착하게 만드는 관계 설계의 모든 단계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전략과 기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상대를 진심으로 이해하는 노력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관계 설계의 핵심은 단순히 상대를 조종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와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은 이제 상대의 감정을 설계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진정한 관계는 상대를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고 스스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여정입니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상대와의 관계가 더 깊고 특별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